안녕하십니까? 잉글리시 논어입니다. 저번 시간에 하기 6장의 앞부분만 하고 뒷부분을 끝내질 못했습니다. 자, 앞부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세요. The master said, 공자님이 말했습니다. young men, 젊은 사람들은 should be filial, 효도를 해야 된다. at home, 집에서는. and abroad, abroad는 해외에라는 뜻으로 줄여 쓰인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집 밖에, 집 밖에서 그런 뜻으로 쓰였고요. 밖에 나가면 respectful to elders, 윗사람들에게 respectful 해야 된다. 그랬을 때 respectful, respect라는 존경 또는 존경하다라는 respect의 형용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respectful은 공손한, respectable, 훌륭한, respective, 각각의, 각자의, 이렇게 형용사가 세 개가 각각 다르다라고 그랬죠. 자, 여기까지 윗사람을 공경해야 된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신의를 지키며, 자, 여기서 이제 삼가할 근자 때문에 이제 삼가한다. 언행을 삼가해라 라는 것은 거꾸로 조심하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삼가하다는 표현을 careful, 조심하는 이라는 거 그냥 표현을 해봤습니다. He should be careful, 조심해야만 합니다 라는 것을 삼가하다라는 거 하는 표현을 careful로 그냥 단순히 표현했고요. 그리고 신의를 지키며 truth, truth, 뭐 진실, truthful, 진실된, 사람이 진실된 거니까 신의를 지키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truthful을 한번 써봤고요. truth는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삼가하고 조심하고 매사 조심하고 그리고 좀 진솔해야 되며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and should, 그러니까 he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he should, 똑같이 he should love, 사랑해야 합니다. people,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널리라고 해가지고 enlarge. 자, enlarge는 대체로라는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대체로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폭넓게라고 그냥 표현했고요. love people enlarge, 넓게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넓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나하고 뜻이 맞는 건 아니죠. 사람을 사랑하되, 그래서 사랑하되 그렇지만 but become intimate with the good, 어진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표현을 become intimate라고 썼습니다. 여기 mate 보이시죠? mate, 친구, 짝, 룸메이트, 클래스메이트, 룸에 기숙사 같은 데서 방을 같이 쓰는 친구, 룸메이트. 뭐 학교에서 반에서 친한 친구, 클래스메이트. 그래서 메이트가 친구란 뜻이고요. 인은 안에, 내 안에 있어, 즉 가까이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어원으로는 가까운 친구, close friend, 가까운 친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형용사로는 친한. 그러니까 친구를 소개할 때 그냥 friend 그러면 그냥 친구예요. 그런데 진짜 내 친한 친구라고 얘기할 때 미국 사람들도 intimate friend 이렇게 표현합니다. He is my intimate friend. 그는 진짜 내 친한 친구야. 그러면 뭐 아주 정말 친한 친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친한, become 원못이 되다, become intimate, 친하게 되다, 친해야 된다. 그랬을 때 친하게 지내야 한다를 become intimate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문제는 이제 어진 사람입니다. 어진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어진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게 영어로 뭘까를 고민하면 답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with the good 이렇게 썼습니다. the good. 잠깐만. 어진 사람이 the good? 예. the good. 더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요. 뭐뭐한 사람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더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한 사람들. 그러니까 더 영이 젊은이라는 형용사죠. 그러면 더 그러면 젊은 사람들.
old 나이든이니까 나이 든 사람들. the rich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dead 죽은. 그러면 더 dead 그러면 죽은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더 굿하면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사람은 널리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렇지만 좋은 사람들과는 더 가깝게 지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친구 사귀는 법도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다시 한번요. 그래서 더 굿은 좋은 사람들. 이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은 신중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폭넓게 사랑하지만 좋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become intimate.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글을 배워야 한다. 자,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자, 그래서 그리고니까 after doing this 이것들을 다 하고 after doing this 이것들 여기서 this는 앞에 있는 것들이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어른을 공경하고 그리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믿음을 줘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이걸 다 한 다음에 after doing this 이걸 다 한 다음에 after 원만 후에 그러고도 if he has energy to spare 여기서는 이제 여력을 energy to spare라고 나왔네요. 자, 그래서 에너지 힘이니까요. 에너지 힘이니까 힘력자 똑같고요. 스페어 아마 스페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동차 트렁크 뒤에 보면은 스페어 타이어라고 해가지고 여분의 타이어를 하나씩 더 들어가 있죠. 뭐 최근에 나오는 자동차들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예전에는 자동차 트렁크에 여분의 트렁크 다른 거 하나가 펑크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갈아줘야 되는 여분의 타이어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데 그때 그것을 스페어 타이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스페어 여분의라는 뜻입니다. 여분의. 그리고 뭐 일상적으로는 스페어 키라고 해가지고 집 열쇠를 하나를 더 여분으로 놔두는 경우 스페어 키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분. 그래서 여분, 여력, 여분 딱 이 단어입니다. 여력이에요. 남는 힘. 그래서 여분의 힘, 남는 힘이라는 뜻이죠. 스페어. 그래도 힘이 남으면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f he has energy to spare. 힘이 남으면 he should study literature. 자, 여기서 학문이니까 그러고도 이제 힘이 남으면 그때 공부한다. 라고 해서 스터디만 쓰면 그만인데 굳이 리터러처를 써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 아시죠? 학문이라는 한자 표현을 우리가 흔히 공부한다는 그 학문은 그런 문자가 아니죠. 물을 문자 해가지고 뭔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요거 아닌데 여기서는 굳이 그런 문을 썼습니다. 즉 고전 책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리터러처 문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학 당연히 이제 여기서 문학은 뭐 사서삼경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러고도 힘이 남으면 그때 문학을 읽어야 된다. 글을 읽어야 된다. 먼저 공부한다라고 표현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놓고 따진다 그러면요. 우리는 학생들 자녀들을 교육할 때 공부부터 해야 돼. 공부가 최우선 공부. 그런데 공자님은 공부는 제일 뒷전이고 인성을 바른 심성을 쌓아야 된다 해가지고 인성을 쌓는 것에 대해서 먼저 쭉 얘기하고 이런 것이 돼야지 공부가 있는 거지. 효도도 안 하고 공경도 안 하고 믿음도 못 주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좋은 친구도 사귀지 못하는데 그러면 공부는 해서 무엇하겠는가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부부터 해라가 아니라 공자님 기준에서는 이런 사람이 되는 인성을 쌓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하신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페어가 나와가지고 이 스페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페어 키나 스페어 타이어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만 스페어는 실질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잠깐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스페어는요, 동사로서 할애하다, 할당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언제 주로 쓰이냐면요. 자, 스페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하면 조금 못 알아듣기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잠깐 한번 쓰겠습니다. Can you spare, 이거 알짜입니다. Can you spare me a few minutes? Can you spare me a few minutes? 이렇게까지만 해도 되고요. In private. 여기까지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뜻은 뭐일까요? Can you, 당신 할 수 있습니까? spare. 여분이 또는 할애하다. 할애해 줄 수 있습니까? me, 나에게. a few minutes. 몇 분간을. 나에게 몇 분 좀 내줄 수 있습니까? 시간 좀 잠깐 내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당연히 영어에서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꼭 외워두셔야 되는 표현입니다. Can you spare me a few minutes? 나에게 시간 좀 잠깐 내주실 수 있습니까? In private,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잠깐 뵙고 싶습니다. 이 뜻이죠. 개인적으로 나에게 시간 좀 잠깐 내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표현. Can you spare me a few minutes? Can you spare me a few minutes? Can you spare me a few minutes? Can you spare me a few minutes in private? 시간 좀 잠깐 내주십시오. 라는 표현이었고요. 하나만 더요. 자, can you spare me some change? 이렇게 썼습니다. Can you spare me? 자, can you spare me a few minutes?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랬는데, can you spare me some change?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change 그러면 뭐 교환하다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환이라는 뜻을 알고 있는데요. 뭘 교환을 내줘? 말이 이상하죠? change는 교환이라는 뜻도 있지만 잔돈이라는 뜻이죠. 동전 같은 푼돈, 잔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언제 쓰냐면요. 요새는 동전을 잘 안 갖고 다닙니다. 근데 가끔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뭐 자판기에서 동전을 쓰고 싶을 때. 근데 동전이 갑자기 필요한데 내가 동전이 없어. 옆 사람에게 동전 조금 있니? 동전 조금 가지고 있습니까? 동전 있으면 좀 줄래? 라는 표현이 바로 Can you spare me some change? 뭐 요새는 뭐 자판기도 동전 쓸 일이 거의 없죠. 카드로 되면 되니까. 또 카드도 필요 없어요. 요새는 뭐 핸드폰만 있으면 되니까. 이 표현을 쓸 일은 그래서 점점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동전 쓸 일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표현은 동전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라는 거. 스페어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이걸 같이 좀 알아주시면 좋고요. 맨 위에 표현은 무척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이건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Can you spare me a few minutes?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스페어가 나와서 잠깐 봤고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6장을 뒤에까지 좀 쭉 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논어를 이제 영어로 만들면서 이제 어느 정도 12회까지 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6장까지 오고 이제 왔는데요. 이쯤에서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논어를 영어로 번역해 충실하게 본문과 내용과 충실하게 문장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데 2500년 전에 쓰여진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 위주, 여성은 전혀 여성이 이 논어를 공부할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할 필요가 없던 시절이죠. 아무래도 사회적 활동은 여성들은 조금 제약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다 남자를 위주로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앞에 부분 young man.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이 문장을 딱 시작을 할 때 영맨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영맨 남자인데요. 남자인데 그전에는 뭐 군자고 젊은이 사람들 다 남자니까 맨이라고 썼고 논어를 충실히 남자로 맨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현대에 와서요. 그냥 단순히 논어를 영어로 표현했다는 데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고 교재로 만들어 쓴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는요. 남성을 표현하는 맨은 사실은 이제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교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맨이 나왔으니까 여기 영맨 남자 나왔으니까 다음 문장에 he 이것이 당연하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이제 현대의 어떤 그 문화를 이제 못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으로는 여기도 he도 있죠. 예, 이것으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쩌라는 거냐? 남자든 여자든 이제 이 교재를 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표현들이 쭉 나올 때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남자든 여자든 구분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써야 됩니다. 이 160년 전에 제임스 레기 선생이 논어를 영어로 썼다 그랬죠? 그때만 하더라도 외국도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인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he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그런 교재를 쓴다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이것을 분명하게 그 한쪽만 편드는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교재를 써서는 좋은 교재로 활용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영맨 이거는 좋은 표현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가르칠 때 좋은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요. 굳이 쓴다 그러면 youth는 젊은 시절 또는 젊은 사람. 그래서 youth를 쓰면 요거는 남성 여성을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쓴다 그러면 young man이 아니라 youth 이렇게 쓰는 것이 그나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은요. 뒤로 가면 he든 she든 뭔가 표현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공자님이 가르치시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니까 제자를 앞에 놓고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he나 she가 아니라 you 제자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you라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you라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논어를 공부를 하는데 원문이나 해석은 남자 위주로 쓰여 있더라도 이제 영어 교재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는 남자 여자 모두에게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찾아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민감하냐 하는 것을 잠깐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참고 사항인데요. 옛날에 경찰이라 그러면 폴리스맨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젊은 시절에 영어를 배우셨다면은 경찰 그러면 폴리스맨이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폴리스맨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 단어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근데 뭐 이게 큰 문제가 있나? 하면 이게 이렇게 생각되면 이건 크게 잘못되고 있는 거죠. 현대 어떤 그 교육을 현대 시대를 못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폴리스맨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폴리스맨 어떻게 쓰라는 거냐? 폴리스 아피서. 그러면 남자 여자 구분이 없죠? 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스도 빼고 그냥 부를 때는 아피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피서. 그래서 경찰이라는 표현은 폴리스맨 안 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들도 이제 제가 왜 여기다 써놨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잠깐 보실까요? 체어맨, 의장, 체어맨, 맨, 이거 안 씁니다. 이거 안 씁니다. 의장, 어떤 회의의 의장,
chairperson. chairman이 아니라 chairperson. chairwoman이라고 써도 되는데 지금 이제 그조차도 안 씁니다. 그래서 chairman, chairwoman 안 쓰고 chairperson. 예.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뭐 꼭 이렇게 써야 되나가 아니라 이거는 더 이상 쓰시면 안 되는, 쓰면 절대로 안 되는 이라는 절대로 정도까지도 표현을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chairperson. 자, waiter. 지금도 많이 쓰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요. wait 자체가 이제 기다리다라는 뜻도 있고 시중 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 두는 사람, waiter. waitress, ESS가 붙으면 여자. 그러니까 waitress, 여자 시중 두는 사람. 그러나 더 이상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안 쓴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쓰라는 거냐? serve가 시중 들다 음식을 차려주다라는 뜻이거든요. serve에 er를 붙이면 사람, server. 음식점에서 시중을 들어주는 사람. 그냥 종업원 정도에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뭐 굳이 웨이터 쓰고 웨이트를 뭐 이렇게 지금 잘 쓰고 있는데, 그러나 더 이상은 남자 여자를 차별하는 구분하는 표현은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서버. 자, salesman 당연히 안 쓰죠. salesperson. spokesman. 요건 대변인이거든요. spokesman 대변인. person이라고 써가지고 person 사람이란 뜻인데요. 이런 식으로 씁니다. spokesperson. 자, housewife 가정주부. 당연히 지금 시대에 와서는 가정주부를 남자가 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자가 돈을 벌고 남자가 하는 경우 가정일을 돌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와이프 안 맞죠. 안 씁니다. 그러면 하우스와이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우스와이프, 하우스 허즈번드 이런 표현이 있긴 있지만 안 씁니다. 홈메이커. 가정주부를 홈메이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벌써 가정주부, 부자에 벌써 여성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더 이상 그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쓴다는 거. 그리고 스튜어디스. 스튜어드는 남자 비행기에서 승무원, 비행기 승무원을 스튜어드, 여자 승무원은 스튜어디스. 그러나 이것도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플라이트 어텐던트. 플라이트 어텐던트라고 씁니다. 어텐드 자체가요. 참석하다. 뭐 옆에서 좀 보조하다, 도와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이트 어텐던트 승무원입니다. 그냥 플라이트는 비행이라는 뜻이고요. 비행기에서 승무원. 그냥 스튜어디스라는 말은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파이어맨 소방관인데요. 당연히 맨 아니죠. 그래서 소방관도 파이어파이터 이런 식으로 불과 싸우는 사람, 파이어파이터 이런 식으로 남녀 구분 없이 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써왔던 표현 중에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표현들은 더 이상 안 쓰고 자꾸 다른 단어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논어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감각에 맞춰서 젊은 사람들에게 눈높이에 현대 감각에 맞춰서 영어 표현을 쓰질 않으면 논어는 젊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쓸 때 이제 young man 그리고 he, she 이런 표현들을 위주로 나오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해석이 조금 영어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원본에 비해서. 그렇더라도 이 교재를 가지고 나중에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교재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남자 위주의 그런 표현들은 영어에서만큼은 지양하고 이제 좀 더 현대 감각에 맞는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이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보고 원어민 발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